데블랑 행성. 이 행성은 인류제국의 외딴 동부 변방에 위치한 운시알 성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광산 부족들의 지배 아래 끝없는 노동으로 막대한 광물을 공급해 주었죠. 행성의 끝없는 지층 활동은 고갈된 광맥조차도 빠르게 재생시켜 주었고 덕분에 인류는 이 행성의 다양하고 귀한 금속들을 끊임없이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균열 이전 시대인 4990년대 행성은 다양한 광물들을 통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 인구 대부분이 지하에 거주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광업이 발전하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 못한 위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징후는 인류제국 함선들이 운시알 성계 경계에 나타났다 워프로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데블랑 당국과의 교신에서 그들은 공황 상태에서 외계인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하고는 사라졌죠. 뒤이어 해적, 크룩과 심지어 오크 함선들이 나타났다가 무언가에 쫓기듯 사라졌습니다. 데블랑 행성 총독 바셰크와 지도층은 무언가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아스트로페스 경고가 도달하고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인 티라니드와 하이브 함대 크라켄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라멘터즈 스페이스 마린 공습대까지 성계에 도착하자 누구라도 심각함을 깨달을 수 있었죠. 아드라바 서브섹터 사령부는 데블랑 행성의 대피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11조 할당량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가 관료제의 모순과 낙후 때문에 사건 발생 직전까지 데블랑 인구의 일부만이 대피할 수 있었죠. 행성에는 행성 방위군의 지원을 받는 아스트라 밀리타룸 연대가 있었지만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성 근처의 침묵의 위안이라는 거대 컨베이어선이 워프로 나타났습니다. 이 함선은 행성 궤도 바로 근처에 나타났고 곧 수많은 외계인이 함내 복도에 가득하며 남은 생존자들이 함선에 고립된 공간에 숨어서 버티는 중이니 구해달라는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셰크 총독은 자신의 행성까지 위험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운명이 다한 함선에 황제의 자비를 전해줄 것을 명령했고 곧 핵무기 경납고에서 플라즈마 미사일이 발사되어 함선을 격추시켰지요. 완전히 파괴된 함선에 불타는 잔해가 데블랑 상층 대기를 뚫고 흩어졌고 곧 대피 작업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데블랑 프라이머스 우주공항이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피난의 혼란 속에서 첫 번째 보고는 묻혔지만 뒤이어 자슈라바르 산맥의 지리관측 정거장이 침묵에 잠겼고 지역의 한 민병대 부대가 순찰 도중 실종되었으며 프라이머스 보어 거주지에서 미확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조사관들은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범행 동기나 용의자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마치 미친 짐승에게 공격당한 것처럼 무작위적이고 잔혹하게 훼손된 시체와 현장만을 발견하였지요. 끔찍한 살인 사건에 이어서 지역 주민이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 목격들을 보고했고 우주공항 외곽 요새에서는 한 붉은 외계 괴물이 장교와 분대들을 찢어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무언가 험한 것이 침묵에 추락한 잔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상열차와 기압 터널까지 공격받자 차질 없는 대피를 위해서라도 괴물들을 사냥하고 처치해야만 했죠. 다행스럽게도 행성에 주둔 중인 카디안 82 중보병 연대에게는 적절한 전략 자산이 있었습니다. 연대 사령관 코발스키 대령은 스펙터 분대 콜사인 제스터에게 일명 레드 테러를 사냥하라는 임무를 맡겼죠. 스펙터 분대는 카디안 연대의 정예 베테랑 정찰 부대로 특히 뛰어난 전투력과 훈련을 거친 병사들로 구성됩니다. 플라즈마건, 멜타건과 스타셀 플레어, 위장 망토 등의 첨단 장비로 치명적인 적을 추적 및 제거하는 임무를 마치요. 그 중에서도 콜사인 제스터 분대는 마우솔락스 행성에서 오크 전투워커 2대를 제거하고 파록시스에서 아엘다릴 에이스가드 부대를 파괴했으며 드루카리 습격과 2단 컬트 매복에서 살아남은 경력이 있었죠. 한편 이 순간에도 데블랑 행성의 티라니드 오염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끝없는 광산 터널이 가득하며 방어 수준이 낮은 행성은 티라니드에게 최적의 사냥터였습니다. 이들은 하이브 마인드의 거대한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생체의 살인병기였습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탐식 아래 지하시추 순찰대가 포식당하고 채굴장치 회수팀이 실종되며 어둠 속으로 끌려갔지요. 그 중에서도 한 개체는 특별했습니다. 뱀처럼 생긴 이 거대하고 빠른 괴물은 추락에서 살아남은 가장 큰 위협으로 데블랑의 위태로운 방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일명 레드테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드테러는 칼날 같은 발톱으로 단단한 바위와 금속까지 파고들어 몸을 숨길 수 있었고
삼갈래로 확장이 가능한 거대한 아가리로는 어떤 생명이든 흡수하여 부상당한 신체를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괴물은 본능에 따라 데블랑 프라이머스 우주공항의 수준을 탐색했습니다. 수차례 경비 초소를 습격했고 민병대 병사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방어선의 틈을 만들어내면서 우주공항 침투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발키리 건심내 탑승한 스펙터 분대가 목표 지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대 사령관은 그들에게 괴물의 사냥 임무를 맡겼고 그들은 임무를 반드시 성공시킬 각오였습니다. 이들 중 팀의 경로를 탐색하는 역할의 스펙터 안내병 에이터는 이전 스펙터 분대의 유일한 생존자로 기본 성기에서 티라니드의 공포에 맞서 혼자서만 간신히 탈출한 경력이 있었죠.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티라니드와 마주한 적이 없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관총 사수 모튼스는 자신의 오토스터버를 치며 레드테러도 이것에는 면역이 없을 것이라 농담했죠. 이들은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는데 일반적인 나스건에서 치명적인 나스 스나이퍼건은 물론 강력한 플라즈마건, 수류탄과 멜타 폭발물과 멜타건, 미사일 런처까지 장비하고 있었지요. 발키리 측면 문이 열리자 농담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냉철한 눈빛에 베테랑 정예병들이 나타났습니다. 베테랑 분대장 자스크는 우주공항의 혼란에 빠진 통신을 분석하여 놈이 그곳에 있음을 간파했죠. 곧 아수라 장위로 발키리가 착륙하며 스펙터 분대가 강화하였습니다. 불길과 매연 아래 사방에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겁에 질린 공항 노동자들이 도망치고 있었지요. 제스터 팀을 발견한 티라니드들이 유기체 총알들을 발사하며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터는 침착히 화물 상자로 몸을 숨기고는 연기 속에서 레드테러를 탐색하였지요. 곧 그녀는 뱀처럼 생긴 거대한 괴물이 어느 민병대 분대장에 들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화염방사기로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괴물의 입속으로 삼켜지고 말았죠. 레이저와 고폭탄이 공기를 가르며 거대한 폭발이 일었으나 이미 괴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사냥꾼과 먹이가 누구인지를 가릴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이어진 사흘간 제스터팀은 각종 덫과 매복을 시도했고 하급 생명체 무리를 처리하거나 난민 수송선을 보호하고 워프항행 우주선을 탈취하려는 민병대 소대 반란까지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레드테러는 그들의 덫을 피하며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파괴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유 모를 사이커의 광기, 예언과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지금 상황에 남은 시간은 별로 없었죠. 결국 분대장 자스크는 놈의 은신처라 파악된 지하 동굴을 통해 지하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스펙터들은 버려진 소지품과 장비 등 대피작전의 잔해들을 지나며 아래로 내려갔지요. 그들은 오래된 대규모 광산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이곳은 도시 규모로 분주한 지하 정착지였지만 이제는 필사적인 대피 이후 텅 비어 있었죠. 안내병 에이터는 티라니드 발자국, 핏자국 사이에 발톱 자국 등의 흔적을 통해 팀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거주지의 후방벽에서 인공물이 아닌 비좁은 터널 하나가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핏자국, 말라붙은 점액이 이곳으로 괴물이 여러 번 드나들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냥에서 돌아올 괴물을 노리고 최적의 엄폐와 함정, 매복을 준비하며 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매복 공격을 당한 건 놈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통신병 툇만의 잔해 더미 아래에서 괴물이 폭발하듯 튀어나와 머리만을 삼켰습니다. 스펙터들은 공포조차 잊으며 훈련받은 대로 반격하여 괴물의 몸에 여러 타격을 입혔지만 부족했죠. 저격병 오맨은 티라니드 하위 생명체들의 포위 공격에 저항하다 6층 건물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권투 몇 마리의 목에 단검을 박아 넣었죠. 모르텐스는 그가 자랑하던 오토스터버에서 탄환의 폭풍을 쏟아내어 일부 피해를 주었지만 사실상 별 소용이 없었고 괴물은 순식간에 그를 반으로 찢어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매복 공격 이후로 제스터팀은 끝없는 티라니드 추격을 피해 전투 후퇴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마리의 하급 생명체들을 섬멸했고 3번이나 레드테러의 결정타를 날렸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놈은 언제나 돌아왔고 필요한 탄약과 장비는 고갈되었습니다. 결국 스펙터들은 제보급과 사령부와의 연락을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후퇴 도중 첩탄병 베스커가 죽은 시체로 위장한 터마번트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놈은 즉시 사살되었지만 그녀는 가슴에 딱정벌레 탄환에 맞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생존자들은 다행히 터널 입구까지 돌아왔고 막혀있던 통신 신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갔던 동안 행성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계인 함선들이 성계 내로 진입한다는 경고가 통신망에 가득했고 우주공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간인과 군인 모두가 어떻게든 탈출하려 발버둥치고 있었고 심지어 함선들끼리의 충돌 사고도 일어났죠. 이제 얼마 안 가 지하에서부터 붉은 공포가 기어나올 것이었습니다. 행성 침공 초기 단계인 지금 놈이 풀려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게 분명했죠. 그러나 혼란 속에서 놈을 상대할 수 있는 건 무기가 거의 고갈된 6명의 스펙터들 뿐이었죠. 플라즈마건 사수들의 식은 스페이스 마린도 아닌 우리들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대장 자스크는 놈을 여기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혼란 속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니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죠. 그들은 아엘다리 로봇과 드루카리, 외계인 2단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분대장은 그러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놈을 막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결의를 다진 그들은 자리를 잡고 터널 입구를 따라 사격 범위를 설정하며 마지막 탄약을 배분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공포를 무시하고 기도를 중얼거리며 곧 다가올 마지막 전투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죠. 붉은 공포와 놈의 작은 동족들이 올라오자 제스터 팀 최후의 매복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정확한 사격에 작은 괴물들이 쓰러지고 레드 테러도 가슴팍에 플라즈마를 맞고 휘청거렸습니다. 레드 테러는 에이터를 향해 순식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팀에서 가장 취약한 무장이었기에 교활한 괴물이 본능적으로 그를 덮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에이터는 놈의 행동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크락 스루탄에 온 정신을 집중했죠. 이 정도면 전차 장갑도 파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이터는 안전핀에 손가락은 얹고 마지막 기도를 읊조렸죠. 언제때야 제 마지막 교준을 인도하시게. 제스터 분대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가는 데블랑의 혼란 속에서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 데블랑의 레드 테러를 잡았을 수도 있고 잡아먹혔을 수도 있지요.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날 데블랑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피난민 무리들이 행성에서 탈출하였고 레드 테러가 피난민들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기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데블랑의 죽음 이후 하이브 함대 크라켄의 진로상에 위치한 농업 행성 아드리의 희망에 데블랑의 피난선들 중 하나인 운반선 안치된 추기경이 행성의 대기권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기술자들이 함선 내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곧 경계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퀴지터 스웨이와 그의 수행원은 타시탄 드래곤 연대의 지원을 받으며 함선 내부로 진입했지요. 그들은 도살장처럼 변해버린 함선 내부를 발견했고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국 시민과 병사,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격렬한 전투 흔적만을 발견했죠. 이전에 파견된 격리팀은 실종되고 없었고 함선은 탑승용 거대문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격리팀이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함선 내부로 진입했다는 의미였지요. 밀폐된 격벽 금속, 갑판과 함선 자체의 구조물까지 뚫려있는 거대한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수많은 외계인 시체가 발견되며 앞서 들어간 격리팀이 끝까지 그들을 막으려 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거대한 구멍을 따라 인근 관계수로로 이어지는 정체불명의 유기물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 데블랑의 붉은 공포가 아드리의 희망에서도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테러보다도 더 끔찍한 진실은 놈이 다른 하이브 함대들에서도 목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녹티아 쿼투스 행성에서 카르스킨 한 개 분대가 하이브 함대 레비아탄과의 전투 이전에
옥틴 참호 전선에서 늘어나는 입을 가진 뱀 형태의 끔찍한 괴수를 보고하고 전멸했습니다. 프툴레몬 행성에서는 도차비한 하이브의 지하에서 거대한 뱀 악마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곧 행성은 하이브 함대 히드라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었죠. 심지어 타오 제국이 치룬 랩티스 전투에서 한 타오 배틀슈트 조종사는 레드테러와 일치하는 외형의 하이브 함대 고르곤 소속의 특수한 티라니드 생명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새로운 티라니드 공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설정 영상은 킬팀의 신규 확장팩인 테러 온 데블랑의 스토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뭐 코리안 패싱 나가긴 했는데 뭐 조만간 나오긴 하겠죠. 그래도 뭐 이번 킬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킬팀이 킬팀 분대와 분대 간의 어떤 대결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킬팀 분대가 어떤 거대한 보스 같은 적에 맞서 싸우는 그런 컨셉으로 낸 박스 세트였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신선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스로 나오는 이 레드 테러가 워낙에 좀 멋있어가지고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설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대상이 기존의 킬팀들과는 다르게, 킬팀 확장팩들과는 다르게 대규인을 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 엔딩 부분은 대규인을 이후라고 봐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 스토리는 대규인을 이전에 데블랑 행성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일단 그래서 엔딩은 어떻느냐? 엔딩은 뭐 다른 킬팀 확장팩과 마찬가지로 MMO한 엔딩,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없는 엔딩이지만은 그래도 뭐 일단은 레드 테러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살아남아서 다른 피난민 함선에 몰래 타서 다른 행성으로 건너갔으니까요. 하지만 뭐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난 작전이 벌어지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막차 떠나려는 함선에 올라타가지고 침투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킬팀 스펙터 분대, 제스터 분대는 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엔딩이지만 뭐 그래도 살아남았다 칩시다. 뭐 사실 뭐 살아남았다고 해도 의미는 없죠. 대균열 이전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늙어 죽었겠죠. 살아남았다고 해도, 아니면 뭐 전장에서 죽었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슈퍼땡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G!